마을의 반딧불들은 귀한 집의 자손들이었고 마을의 밝은 미래였습니다. 어른들은 이들이 영원히 마을을 밝혀주리라 믿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풍이 불어와 바다 건너 더 밝은 세상의 이야기를 속삭였고 그곳에는 반딧불들이 지금보다 더 높이, 더 자유롭게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망설였지만 자식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크고 강한 반딧불들을 서풍에 실어보냈습니다. 마을의 밤은 조금씩 더 어두워졌습니다. 남은 반딧불들은 빛이 바랜 듯 힘없이 날았습니다. 우리가 빛나야 할 곳은 여기인가 저기인가를 알 수 없어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날갯짓은 활기보다는 망설임에 가까웠습니다. 이번에는 지도층과 기득권층 자녀들의 해외 이주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 우리 사회의 유학붐이 크게 일었습니다. 경제가 급성장하고 외환 보유고가 쌓이면서 이제 우리도 선진국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열망이 폭발했지요. 많은 기득권층 자녀들이 대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현지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음 세대에서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기득권층뿐 아니라 중산층 젊은 부모들까지 한국의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겠다며 자녀들의 해외 조기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회자되던 시절이었죠. 한국에선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 차라리 미국이 낫다. 유학은 배움이 아니라 탈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두뇌 유출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인재들이 미국의 기업, 연구소, 병원, 대학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그만큼 한국 사회의 두뇌층은 비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재 손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빠져나간 건 자본과 사회적 신뢰입니다. 사회적 파급 효과를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두뇌 유출입니다. 미국 어디를 가든 한국인 박사, 엔지니어, 의사, 연구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은 유능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둘째, 재산의 해외 이전입니다. 자녀 유학을 이유로 부모 세대가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고 해외 계좌를 개설하고 달러로 자산을 옮겼습니다. 이는 국내 투자 기반이 약화되고 자본시장 활력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죠. 셋째, 사회적 자괴감과 신뢰 붕괴입니다. 공정한 경쟁은 없다. 잘 사는 사람은 다 미국 간다. 냉소가 젊은 세대 사이에 퍼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을까요? 두뇌 유출은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유능하고 젊은 세대가 해외로 떠나면 국내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사회는 활기를 잃습니다. 인구 감소, 소비 위축, 경기 침체, 청년 실업, 이민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인재의 국제 이동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국경이 낮아지고 더 나은 기회를 찾아가는 건 보편적 행동이죠. 하지만 한국의 문제는 그 출발점이 희망의 추구가 아니라 도피의 본능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주하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 땅에선 더 버틸 수 없다고 느껴서 떠납니다. 그 차이가 바로 병리적 요소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신뢰의 붕괴 때문입니다. 교육, 부동산, 채용, 세금, 복지. 어느 영역에서도 공정하다는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회가 기회의 사다리를 놓지 못하니 젊은이들은 사다리 자체를 버리고 떠난 거죠. 그럼 남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나라에 남아 뭐하나? 열심히 해도 결국 특권층 자녀가 이익을 가져가잖아. 자괴감이 공동체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공동체가 약해지면 나라의 체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유에는 이런 정신적 피로감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애국심이라는 단어는 요즘 비웃음을 사기도 합니다. 그건 구세대의 낡은 가치다.
요즘 세상에 누가 애국을 해? 이런 반응도 많지요. 그런데 애국심을 감정적 구호로만 보면 그렇지만 사실 그것은 공동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책임의식입니다. 내가 사는 사회가 무너지고 공공의 신뢰가 깨지면 결국 피해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애국심은 도덕적 강요가 아니라 합리적 자기보호의 감정, 즉 공동체적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째,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육, 채용, 부동산 조세. 이들 영역에서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둘째, 기회 불균형을 줄여야 합니다. 서울, 강남, 의치, 로스쿨 중심의 불균형 구조를 완화하지 못하면 인재 이탈은 멈추지 않습니다. 셋째, 공동체 가치 교육이 필요합니다. 애국심을 전쟁 영웅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사회를 함께 지탱하는 마음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쇠락은 단순히 경제 문제도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그 밑바탕에는 신뢰와 공동체의 균열이 있습니다. 엘리트층의 해외 이주는 균열이 가장 먼저 드러난 경고등입니다. 그들은 합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합리적 선택이 공동체 전체로 보면 비합리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 사회가 무너지는 건 전쟁이나 재난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사람들이 느낄 때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이 땅에 남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내 자녀에게 이 나라를 물려줄 만한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쇠락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